안녕하세요. 조연쌤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단 8분 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부제에도 적어놨듯이 여자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작자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어에 쓰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이 총 3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연에서의 여자의 태도와 마음, 2연에서의 여자의 태도와 마음, 3연에서의 여자의 태도와 마음이 아주 변덕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오늘은 포인트를 두고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우리가 또 한번 먼저 같이 봐보자면 서경별곡에서의 서경은 고려의 수도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수도, 즉 지금의 평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별곡은 특별할 별자를 써서 특별히 지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경별곡은 서경에서 평양에서 특별히 지은 노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간적인 배경이 서경, 즉 평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원본이고 이제 밑에 해석본을 적어놨는데 우리는 해석본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경이 즉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여기서 서울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수도 지금의 우리 영어 단어로는 어떤 캐피럴의 뜻을 담고 있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이 수도이지만은 내가 열심히 기반을 닦아놓은 이 평양을, 작고 아름다운 평양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지만은 임과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님을 울며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상황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남자애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버린 거야. 예를 들면 제주도로 발령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애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도인 서울을 나 너무 사랑하지만 너랑 헤어지느니 나 그냥 내 길쌈하던 배 다 버리고서 너 따라서 제주도 가버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연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자의 어떤 태도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위에서는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울면서 너 쫓아갈 거야 라고 잡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냐. 구슬에다가 얘들아 구슬을 실에다가 이렇게 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실에다가 구슬이 이렇게 꿰어져 있는 목걸이라든가 팔찌가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내려 던져버렸어. 내려 던져버리면 당연히 그 겉에 있는 구슬들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 이어져 있는 실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얘들아. 맞잖아. 우리 이렇게 실로 이렇게 구슬 이은 목걸이를 바닥에다가 던지면 구슬은 깨져도 실이 끊어지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어? 임과 헤어져서 내가 1000년 동안을 혼자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에 대한 믿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구슬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관계야. 비록 너가 제주도로 내려가면 우리의 현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처럼 서로 붙어가지고 사랑하진 못하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더 안쪽에 있는 깊숙한 우리 내면의 믿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변해 안 변해?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헤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떨어져서 내가 임없이 1000년을 홀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의 어떤 진정한 사랑이 과연 변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맞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아 괜찮아 얘들아? 근데 갑자기 사면에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계속 변한다고 얘들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막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친구한테. 야 지금 너 남자친구 배 타고 제주도로 떠난대. 그랬더니 이 화자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며 어디로? 대동강으로 막 달려가는 거지. 대동강으로 달려갔더니 글쎄
내 님이 배에 타 있어. 근데 그 배를 운전하고 있는 누가 있는 거야? 사공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누구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야? 내 님을 태우고 가려는 저 사공 때문에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은 내가 화가 나는 건 님이겠지. 님 때문이겠지, 얘들아. 너가 나를 떠나간다고? 나를 떠나가려는 님 때문에 화가 난 거겠지만 뭔가 내가 님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화를 내기에는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괜히 만만해 보이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사공한테 화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심하게 말을 해.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냐? 야, 사공아, 너 대동강이 이렇게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에다가 배를 내어놓은 거야? 너 지금 네 아내가 얼마나 음란한데 집에서 네 아내나 감시할 것이지. 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이렇게 떠나가는 배에다가 몸을 실었느냐? 즉, 내 님을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 님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서 대동강 건너편에 도착하잖아? 그럼 거기에 있는 꽃을 분명히 꺾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꽃이 비유하고 있는 건 뭐야? 바로 다른 여자가 되는 거고, 꺾는다라는 표현은 그 여자와 바람날 거라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또다시 뭐가 드러난다? 어떤 질투, 시기, 그리고 사공과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까지 드러나 버린다. 선생님이 왜 정서가 계속 변하고 여성의 마음이 변덕스럽다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얘들아? 그러면 다시 1연부터 가서 중요한 포인트와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얘네들은요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아니고 형식적인 측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후렴구라고 해서 실제로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려가요가 우리 어떤 궁궐의 즉 궁의 음악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좀 더 돋구고 흥을 돋아주고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렴구를 썼습니다. 이 후렴구는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현재의 관계야. 구슬이 바위에 내려 쳐지면 당연히 구슬은 깨지지. 그만큼 우리 현재의 관계는 부서질 수 있어. 지금처럼 그대로는 아닐 거야. 하지만 그 안 속에 있는 내면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믿음과 사랑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 대동강은 우리가 이별하는 공간, 배는 우리를 이별하게 만드는 수단, 그리고 건너편 꽃은 다른 여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고 그 꽃을 꺾는다는 행위는 그 여자랑 바람이 날 거라는 화자의 원망, 시기, 질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